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제발 자영업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자영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 특히나 카페라든지 치킨집, 피자 등등 꿈꾸고 있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큰 카페죠.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많은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기자님들도 여기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에 있는 글들을 기사로도 많이 씁니다. 카페에서 폐업에 대한 글을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역시 최근 날짜 7월 18일이죠. 폐업 후 개인 회생부터 해가지고 폐업하는 방법,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대출 후 폐업 등등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잘 되면 가장 좋죠. 잘 되면 가장 좋고, 혹은 양도양수하고 권리금을 많이 받고 넘기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들어올 때는 쉽지만 나가는 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자영업입니다.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 명 육박했고 집계일에 최달합니다. 절반 이상은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한 겁니다. 물론 이 폐업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옮기면서 폐업한 사람도 있고, 양도양수를 통해서 폐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 중에 50% 가까운 비율이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 100m 근방에도 몇 군데가 이렇게 임대를 붙여져 있고 폐업한 곳이 많습니다. 점포세일하면서 폐업한 곳이 많아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100m 근방에 몇 군데가 있어요. 전국 카페 10만 개 돌파, 커피 브랜드 치킨보다 많아. 10만 개 돌파 치킨 넘어서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분들이 늘어섭니다. 어쨌든 간에 10만 개라는 거는 레드오션이지만 그만큼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입장벽이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간의 돈이 있거나 혹은 대출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엔 돈이 없어도 프랜차이즈에서 연계된 그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내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육으로 며칠 동안 교육받고 나서 바로 내가 가맹점을 개설해서 음식을 팔거나 커피를 만들어서 팝니다.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업에 대한 글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작해서 잘 되면 좋은데 시작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 폐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업을 했을 때는 내가 폐업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폐업이 됩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경우는 운 좋게 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면 가장 좋죠. 내가 권리금은 좀 깎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시설비를 받고 내가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포 뛰면 월 200도 못 가져가는 가게를 인테리어비, 주방 짓기, 바닥 권리금 등 대도 않은 권리금 요구하면서 팔고 도망가려는 악다업자가 너무 많답니다. 철거 원상 복구 비용이 더 깨지니까 호구 하나 물어서 빤스런 하는 사장님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집기료 시설비 업자한테 팔아도 고물값으로 100만 원 더 안 나오는데 그거를 수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넘기는 그런 악덕 사장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파냐 물어보면 너무 잘 되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내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팔고 나간다라고 하죠. 영업시간 늘리면 돈 많이 벌어. 내가 지금 임신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사업 확장하고 신경을 좀 더 쓰고 그러니까 장사 시간을 더 늘리면 돈을 더 번다라고 하면서 호구를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잘 되면 본인 아들이나 조카한테 넘기죠. 그거를 권리금을 깎으면서까지 넘기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정수기, CCTV, 전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TV나 셋톱박스 포함해서, 그리고 포스기 등등등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세스코 쓰는 분들은 세스코도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런 계약기간을 못 지키면 엄청나게 많은 위약금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3년을 계약해서, 정수기를 3년을 계약했는데 내가 3년을 못 지키고 나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위약금이 나오죠. 그거를 안 내는 방법은 결국 호구를 물어서 그 사람한테 계약 이전을 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 위약금을 안 내도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계약 기간을 지키고 나가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 100만 명 가까이가 폐업하는 시대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민을 보면서 어떤 거를 많이 봤냐면, 조건 없이 바로 3,000원 할인, 그러면서 본사라면서 조건 없이 3,000원 할인하고 포장 방문을 5,000원 할인을 올려놨습니다. 자, 본사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는데 배달 3,000원을 올리고 포장 방문 5,000원 올립니다. 물론 가격 올리고 나서 3,000원 할인을 올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비싸면 시켜 먹습니까? 안 시켜 먹습니다. 즉 뭐냐, 어차피 본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뷰라든지 혹은 주문수가 올라가면 호구들 중에 그걸 보고 나도 가맹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국에 엄청 큰 그런 프랜차이즈가 한다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프랜차이즈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프랜차이즈는 결국에는 가맹점이 곧 재산입니다. 어쨌든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 본사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문수가 많이 들어오고 리뷰도 많이 찍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렇게 가맹점을 유치하는 본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맹점 지점을 한다. 그런데 3,000원 할인 걸고 5,000원 할인요. 마진이 그러면 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점포 매도 시 포스 조작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권리금 받고 팔 때 포스 조작 엄청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 그 매출이 안 나오는 업장인데 홈택스 반년 매출 봐야 그나마 매출을 알 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홈택스까지 같이 보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스기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홈택스에서 세금 관련 뽑아서 보여줘라고 합니다. 왜? 일부러 세금 많이 내려고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포스는 갑자기 조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현금 매출을 엄청나게 올린다든지 카드로 결제를 해서 많이 나오게끔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기를 신뢰성이 제로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본사 팀장 근무 시간에 매출 조작, 권리금 사기, 매출 조작으로 권리금 사기, 매출 조작으로 권리금 사기, 매출 조작으로 권리금 사기, 매출 조작일 가능성이 있나요? 라면서 매출 조작 관련 글들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만 보고 내가 그 가게를 양도양수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면 손님이 안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에 무권리 양도양수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물론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양도양수 관련 업체들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무권리 양도양수 글들이 올라옵니다. 자,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려는데 우리가 보통 2년은 계약을 합니다. 2년을 못 지켰을 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럼 사람을 구해오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럼 몇 달치 이상의 집세를 내놓으라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집세가 1,000만 원이면요. 몇 달치만 주더라도 수천만 원의 집세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무권리로 사람은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세가 한 달에 1,몇백만 원이다.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힘든 게 이 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그런 위약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편의점 위약금도 있고요. 제가 편의점을 안 해봐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만약에 지금 그만두면 얼마가 나오느냐. 1년을 못 채울 시에 6천에서 7천만 원의 위약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편의점 위약금 2년 6개월 운영을 했는데 전환 매도로 안 되고 해서 아예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7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 위약금은 얼마일까? 이런 글들이 편의점 관련 카페나 자영업자 관련 카페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2024년 글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폐업을 한다는 게 내가 도저히 버티다 안 되니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자영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 이렇게 나가신 분 보니까 철거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철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다 빼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인터넷 된 거 다 철거하고 내가 들어오기 전에 원상복구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평수가 크고 폐기물 버릴 게 많고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철거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에 직비료를 이런 고철 같은데 중고 하시는 분한테 넘기더라도 얼마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거하고 나가면 다행이죠. 하지만 이 원상복구도 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치보십시오. 보통 편의점이 5년 정도 하나요? 그리고 어떤 푸차 같은 데는 5년 하는 데도 많고 뭐 10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뭐 2년 플러스 2년, 2년 플러스 1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고 뒤에 거는 내가 하든 안 하든 일단 이 업체한테 고지를 하면 됩니다. 물론 고지를 안 하면 자동으로 2년이 혹은 1년이 재계약됩니다. 이 1년이 다시 재계약돼도 어떤 푸차 중에는 다시 이걸 통해서 중도 해지 위약금을 물린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년을 하고 나서 더 안 하겠다 하면 내용 증명을 띄워야 됩니다. 더 이상 하기 싫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을 계약서에 써놓습니다. 이 기간 안에 못 지키면 위약 수수료가 나간다. 그래서 보통 1할 계산을 해갖고 하루 곱하기 얼마씩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그 위약금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플러스 CCTV 플러스 전화 플러스 뭐 포스기 뿐만 아니라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맹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해볼라 하지만 집세 내기도 빠듯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부터 해가지고 장사는 안 되는데 돈은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투자 본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해지하시면 중도 해지 위약금 나옵니다. 그 얼마 나옵니까 하면 4천만 원 나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만 나옵니까? 정수기, CCTV, 전화, 포스기 등등등 이 계약기간이 있는 이런 제품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해지 위약금 3년 계약했고 4개월 남기고 그만두었어요. 해지 위약금 1,000만 원 좀 안 되네요. 알려지지 않은 프랜차이즈는 이런 독소 조항을 넘는 겁니다. 왜? 프랜차이즈는 결국에는 이런 가맹점이 곧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런 폐업 송상공인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내가 평수가 넓고 철거해야 될 게 많고 폐기물이 많다. 그리고 그 철거해야 되는 인원들이 많이 온다라면 250만 원 철거가 되겠습니까? 절대 힘들죠. 득보자 프랜차이즈의 주수입원이 위약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항들 넣어가며 어기면 위약금으로 물어내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음식 장사가 아니라 위약금 장사라는 거고 더러운 놈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물론 무조건 빨리 사인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빨리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독소장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피고 만약 이런 위약금이 있다면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물론 편의점 등등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한 곳이 아닌 조그만 지방에 있는 그런 몇십 개 안 되는 푸차를 갖고 있는 곳에 이런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안 한다면 그러면 다른데 유명한데 가겠다라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웃으면서 반깁니다. 하지만 그만둔다 하면 온갖 협박하는 곳이 많습니다.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고요. 저는 웬만하면 자영업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이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들의 대다수는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고요. 그리고 생계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족들이 붙어 있어요. 편의점 같은 곳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가지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알아보고 브랜드도 많이 알아보고 하시라. 그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포스기 자체만으로 믿지 마시고요. 들어오는 곳은 아무나 들어오지만 나가는 곳은 아무나 못 나갑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깨어지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런 자영업에 관련돼서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왜 자영업이 힘든지, 왜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지 저는 진짜 도시락 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고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